1980년대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로 불리웠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1962년 3월 10일에 태어난 그녀는 칸나 노리코라는 본명을 뒤로하고 데뷔 전 출연했던 드라마 배역에서 따온 마츠다 세이코라는 이름을 쓰면서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발매한 음반 24곡을 연속으로 오리콘 차트 1위에 달성시키는 기염을 토해내며 전무후무한 최고의 아이돌 가수로 연예계 정상에 우뚝 오르게 됩니다. 그녀는 얼굴이 예쁜 것뿐만 아니라 무대 매너부터 가창력까지 당시 아이돌 중에서는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에 매우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츠다 세이코 때문에 당시에 생겨난 말이 부리코, 남을 의식해서 일부러 귀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평소에는 털털한 모습을 보이는 이 마츠다 세이코가 무대 위에만 올라가면 귀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대중들이 그녀를 부리코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녀는 자신의 대히트곡 푸른 산호초로 무대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도 우는 신용만 했지 실제로 울진 않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부리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もう一度、皆様にお礼申し上げましょう。皆さんどうもありがとう。 그 후에 붉은 스위트피로 다시 한번 1위를 하게 되었을 때 이번엔 실제로 울먹거리자 눈치 없는 사회자가 이번엔 진짜 눈물이 나오나 봅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수많은 마츠다 세이코의 팬들에게 욕을 엄청 먹었다는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마츠다 세이코는 보시다시피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겉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스캔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공식 기록으로만 최고 3,000건이 넘는 스캔들 기사들이 언론을 장식하며 스캔들의 여왕이라는 오명을 가진 이 마츠다 세이코의 그 화려한 남성 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연예계에 데뷔하기 전부터 열렬한 팬이었던 70년대 남자 아이돌 인기 스타 고히로미와 교제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원래 데뷔하고 막 인기를 얻게 되면 이런 민감한 이야기에는 쉬쉬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데뷔 초반부터 그와 사귀기 시작했으며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와의 결혼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그들의 팬들은 최절정의 남녀 아이돌이 맺어지는 세기의 결혼식을 기대했었으나 1985년 세이코 측에서 돌연히 기자회견을 열어 결별 소식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면서 희대의 명언, 다시 태어나면 꼭 함께 하자고 맹세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며 차버렸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집에서 TV를 통해 자신의 연인에게 갑작스런 이별 통보를 받게 된 당사자 고히로미는 벙 찌면서 자기는 그런 말 한 적도 없었고 만약 내가 벌레로 태어나면 어쩔 거냐 이렇게 황당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 국민에게 황당함을 건네준 이별 다음에 고히로미와 결별 기자회견을 발표한 지 겨우 9일이 지난 후에 칸다 마사키라는 배우와 교제를 선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 한 달이 지난 후에 전격 결혼 발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왜 이리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마냥 급속도로 진행이 됐을까요?
이 정신없는 연애와 결혼 뒤에는 누군가의 입김이 있었다는데요. 일본의 제임스 딘이라 불리우며 연예계를 지배했던 거물 이시하라 유지로라는 사람이 개입한 정략 결혼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연예계를 쥐락펴락했던 이 거물 이시하라 유지로가 세이코의 스폰서였고, 둘은 너무나 사랑했으나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그들의 관계는 불륜이었기 때문이었죠. 애인이다, 임신을 했다 등 이런저런 소문들이 떠돌게 되자 난처해진 유지로는 그녀를 데리고 살 수도 없으니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연예인 군단 소속 중에 당시 가장 잘 나갔던 이 칸다 마사키에게 세이코랑 정략 결혼하면 너를 엄청 밀어주겠다, 이런 딜을 걸었고, 칸다 마사키는 얼씨구나 세이코와 결혼을 받아들였다라는 썰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난리 없겠죠. 어쨌든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우며 총 경비 1억엔의 초호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들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이자 약삭 빠른 이시하라 유지로가 돈 냄새를 맡아 이 결혼식의 프로듀서를 맡게 되며 방송국의 시청권을 팔아 경비를 제외하고도 수천만엔의 개런티를 챙긴 쇼였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중파 방송에 무려 5시간이나 생중계되면서 시청률 역시 35%나 나오며 그 당시 일본 국민들의 눈을 사로잡았으니 거액의 돈을 투자한 방송국으로서도 대단히 만족스러운 성과였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결혼이었지만 축하는 해줘야겠죠. 둘 사이에는 딸도 생겨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정말 일본 열도를 들썩이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세이코와 같은 소속사이며 직속 후배였던 오카다 유키코가 1986년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옥에서 창문을 통해 투신하여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은 그 시대에 당연히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여러 음모론이 제기되었겠죠. 사건의 전황을 살펴보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날 아침에 오카다 유키코는 자신의 집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칼로 손목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침에 자살 시도가 한 번 있었던 거였죠.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소속사로 온 건데 도착해서도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말한 후 창문으로 뛰어내려 그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미스테리한 이 자살 사건에 세이코의 남편인 칸다 마사키가 연루되었다는 썰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사키와 유키코는 원래 사랑하던 연인 사이였으나 아시다시피 스폰서 유지로의 제안에 의해 이 마사키가 세이코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한 여린 유키코가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자신의 그 상황을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키코와 함께 촬영했던 어느 남자 배우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남자 역시 같은 소속사였기에 힘에 굴복하여 진실을 덮어두었겠죠. 이런 소문들을 없애기 위해 내가 유키코의 남자인데 그녀는 원래 이상한 여자였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게 시켰다고 합니다. 유일한 증거이자 유키코의 유서라 볼 수 있는 그녀의 다이어리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공개되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가 있잖아요. 이 다이어리는 소속사의 사장 아이자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지만 유키코가 사랑 때문에 힘들어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다이어리의 내용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다이어리는 역시나 공개되지 않았다는데요. 일설에는 그 다이어리가 공개되면 그 안에 속속들이 적혀있는
그 당시 일본 연예계의 추악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져서 억울한 그녀의 죽음과 함께 묻어두었다는 말이 가장 큰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정말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어쨌든 세이코의 이 정략 결혼 때문에 사랑하던 연인도 잃고 연예계에서도 버려지고 목숨까지도 잃게 된 어린 소녀가 있었으니 그녀의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딸을 낳고 마마돌이라 불리우며 연예계 활동에 박차를 가하던 세이코는 2년 뒤 돌연 남편과 아기를 일본에 잔류시키고 호련단신 미국 유학 및 진출을 선언하게 됩니다. 나에게 일본 무대는 너무나 좁다. 미국 시장을 제패하겠다. 이런 식의 야망이 있었겠죠. 그러나 뉴욕에서 체류 중이었던 그녀는 1989년 2월 또 하나의 큰 사건을 터뜨리고야 맙니다. 주간지 기자에게 콘도 마사히코라는 남자 배우와 데이트를 하던 사진이 찍히면서 불륜 의혹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단둘이 같이 있는 사진이 찍힌 건 우연이 아니었겠죠.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실 건데요. 사진 속에 마사히코라는 남자 배우는 세이코와 라이벌격으로 언급되었던 나카모리 아키나라는 여배우의 공식 남자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남자를 뺏긴 비운의 여주인공 아키나는 4개월 뒤 마사히코의 집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 시도를 하지만 미수에 그치고야 맙니다. 자살 시도 배경에는 가족과의 불화, 소속사와의 금전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겹쳤지만 남자친구 마사히코와의 갈등이 제일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이고 그녀의 인기와 영향력이면 어느 남자든 쉽게 유혹할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자신의 라이벌의 남자를 건드리다니. 그것도 자신은 가정이 있는 몸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처럼 마츠다 세이코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악녀 이미지, 스캔들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는 이때 있었던 일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세이코는 미국 활동에 전념하며 당시 같은 소속사이며 동경하던 마이클 잭슨과도 교류하며 미국 생활의 낭만을 즐기는가 싶었지만 역시나 그녀는 호사가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세이코는 소속사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당시 잘나갔던 뉴키즈 온 더 블락의 멤버 도니 윌버그와 듀엣곡을 부르며 빌보드 차트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올리며 활발히 활동을 가하는데요. 자기 버릇 어디 안 가겠죠? 당시 도니 윌버그와 음반 작업을 하며 수많은 스캔들을 뿌렸지만 그들은 확실한 증거를 안 남겼기에 이것은 말 그대로 카더라 통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90년대 초 뉴욕에서 알게 된 제프 니콜스라는 미국인 청년과 또다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미국에서 약 3년 동안 동거 생활까지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만남은 늘 끝이 안 좋게 되죠.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던 둘의 사이가 틀어지고 나서 이 제프 니콜스라는 청년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일본으로 입국하여 돈 냄새를 맡았을까요? 헤어진 연인 세이코와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쓴 민감한 부분이 많이 포함된 폭로성 책을 엄청 많이 발간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제프 니콜스 관련 뉴스와 그의 폭로 이야기로 도배되었고 이에 세이코는 쿨하게 노코멘트로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호된 경험을 겪었기에 조금은 수그러들었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그녀의 남성 편력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1993년 자신의 백댄서였던 알란 리드라는 남자와 연문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알란 쪽에서 이 세이코를 성추행으로 고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증거 불충분으로 알란이 패소했다는 말도 있고 세이코가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을 주고 합의했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무 배경이 없었던 알란이 가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이코가 작사에도 참여하고 엄청나게 밀어줬는데 저작권에서 그놈의 돈 문제로 얽히고 설키면서 이 알란이 화가 나서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명성을 원했던 그녀였지만 화려한 스캔들만을 남긴 채 실패를 하고 일본으로 돌아와 싱글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제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지었는데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이 싱글 앨범은 100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오리콘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1996년 최고의 곡이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불륜과 스캔들로 인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세간의 편견과 상식을 뒤집어버리고 스캔들을 뿌리면 뿌릴수록 앨범이 잘 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였죠. 당시 일본 문화를 배척하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녀의 기사가 실릴 정도였으니 인기의 여파를 가늠하시겠죠. 이렇게 세이코가 다시 한번 승승장구하게 되지만 입이 간질간질한 호사가들은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언론에서 남편 마사키에게 이 와이프의 불륜과 스캔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직구 질문이 쇄도했었고, 이에 마사키는 전 일본이 안 믿어도 난 내 아내를 믿습니다. 이렇게 멋들어진 남자다운 발언으로 답을 했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은 1997년 둘은 이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녀를 억제했던 이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과연 그녀 앞엔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1997년 남편 칸다 마사키와 이혼한 후 알게 된 지 불과 2달 정도밖에 안 된 하타노 히로유키라는 치과 의사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언론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결혼을 이룬 그 이유를 질문했고, 이에 대해서 비비빅하고 느낌이 왔어요. 이런 답을 하여서 그 당시 일본 열도에 비비빅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허나 역시나 불륜의 여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에 걸맞게 이 결혼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렸을 때 팬이었던 하라다 신지라는 가수와 앨범 작업 및 콘서트를 함께 준비하다가 눈이 맞아버리고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하라다 신지 역시 아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니 그들 관계엔 불륜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맞는 거죠. 아니 이럴 바엔 그냥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지 왜 재혼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비비빅 이 단어를 유행시켰던 그 초고속 결혼은 2년 만에 이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요, 이젠 무덤덤했는지 그녀는 이혼 발표 시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으며 당당했다고 전해지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혼 발표 장소라고 하는데요, 뒤에 판넬에 자신의 20주년 기념 앨범 포스터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혼 발표 현장에서도 자신의 앨범을 홍보하고 있었던 거였죠. 게다가 그녀는 항상 중대 발표를 할 때마다 프로야구가 열리지 않는 월요일 아침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선 야구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월요일에는 프로야구 경기가 없으므로 그 다음날 스포츠신문 1면은 무조건 자기 기사가 실린다는 그 계산하에 언제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거였죠. 그 계산대로 당시 모든 신문, 와이드쇼, 여성 주간지는 마츠다 세이코로 들썩거렸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이혼 프로모션, 이혼 마케팅, 이혼극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이코가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륜 상대 하라다 신지 역시 이혼을 발표하며 두 사람이 정식으로 식을 올리나 이목이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둘은 불륜으로 만난 사이잖아요. 그들은 2004년도까지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불륜과 스캔들로 장식했던 세이코는 남자에게 이젠 지쳤는지 한동안 콘서트와 앨범 활동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스캔들의 여왕이라는 명성에 금이 가겠죠. 어느 날 마사지샵에 들리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격투기 운동가 출신이었던 11세 연하의 남자 마사지사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자신의 매니저로 임명해버리게 됩니다. 세이코는 남자친구인 동시에 매니저인 그를 자신의 어머니와 딸이 함께 사는 집에까지 불러들여 이상한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류하던 딸과 어머니, 그 혈육까지도 그녀에게 질려버렸는지 집을 나가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이코는 정말 그 남자에게 푹 빠져서 절대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난을 떠니까 여기서 어떤 사실이 하나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그 격투기 출신 매니저는 일본 유명 개그맨이자 영화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의 곁에서 일하며 그의 오른팔 역할도 했었고, 또한 그의 딸 이코와 결혼 약속까지 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노 다케시가 딸과의 결혼 비용 및 집을 사는 자금으로 3천만엔 단위의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받자마자 행방불명이 되어 몇 년간 길을 쓰고 찾았지만 소재불명인 남자였던 거였죠. 그런 사기꾼이 세이코의 곁에서 매니저를 하며 말짱이 있었으니 이 다케시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었겠죠. 하지만 나름 연예계의 거물인 세이코가 이렇게 빠져있기도 하고 딸의 미래를 생각하여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다고 합니다. 금전 관련 문제는 200억대의 자산가인 세이코가 대신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물의 그 밥 끼리끼리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이코가 오히려 선수를 만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그 매니저와 오묘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세이코는요, 2010년도에 치과 치료를 받다가 2살 연하의 기주쿠 대학 의학부 소속 준교수 치과 의사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치과 의사는요, 처음 교제했던 배우 남자친구 고이로미의 진한 눈썹과 첫 번째 남편 칸다 마사키의 코와 입을 닮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 치과 의사에게는요, 15년 동안 같이 산 8살 연하의 아내와 2명의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륜의 여왕 이 세이코 앞에선 그런 건 걸림돌이 되진 않았겠죠. 그 치과 의사는 2010년 12월 아내와 이혼을 마치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12년 6월 13일에 세이코와 세 번째 결혼이 발표되게 됩니다. 또다시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인기 스타의 세 번째 재혼이니. 따로 결혼식은 치르지 않았고 세이코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혼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수많은 평론가들과 관계자들이 이 세이코의 불륜 결혼에 대해 전처와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강한 비판의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으나 세이코 그녀 앞에선 소귀의 경일기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이코가 세 번째 결혼을 하였지만 여러분들, 어느 남자를 잠시 잊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세이코가 푹 빠졌던 그 격투기 출신 매니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녀의 주위 사람들 역시 이를 계기로 매니저와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그러나 그녀는 이런 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정말 욕심이 많았는지 연예가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결혼 후에도 이 요상한 관계의 매니저를 계속 유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매니저와의 동거는 당연히 끝났지만
세이코의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의 아파트에 그 매니저를 들여앉히게 되었고, 물론 그녀의 집에도 자연스럽게 출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있으면서도 전 동거남과 이상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 세이코는요, 그녀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런 두 사람의 관계에도 2013년도 말 간신히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이코가 결국 이 매니저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전 동거남이자 매니저인 이 남자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어머니도 딸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그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제일 불쾌해했다는 사실을 그녀 역시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기에, 이것으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도 당연히 삐걱될 수밖에 없었고, 남편과의 생활과 매니저의 존재를 저울질했던 세이코는 결국 매니저를 자르게 되었던 거였죠. 이로써 모두들 매니저와는 잘 마무리되었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2015년도 2월 초 일정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린 세이코 그녀 옆에 동행했던 남자가 카메라에 잡히게 되는데요. 바로 9년간 동거를 하며 함께 생활했던 그 격투기 출신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연인같이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은 라면과 초밥 등을 구입한 후 어디론가 그들만의 미래를 위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리된 것으로 알았던 매니저와 함께한 세이코의 모습에서 남편의 그림자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기에 당시 일본인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또다시 이혼이 제기될 가능성도 보였지만 선택은 그 부부만의 문제겠죠. 불륜의 여왕, 스캔들의 여왕 마츠다 세이코. 과연 그녀의 남성 편력은 어디까지 펼쳐질까요? 마츠다 세이코를 둘러싼 대중들의 평가에 관련해 가장 큰 분석은 그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튀는 행동으로 인해 팝의 여왕 마돈나와 곧잘 비교되기도 했지만 불륜 연예인이라는 낙인에도 꿋꿋하고 당당히 대중 앞에 선 그녀의 강인함에 많은 팬들은 경외감마저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2017년 56세인 그녀는 아직까지도 저력을 보여주는데요. 이 마츠다 세이코의 눈물이 가짜 눈물이란 걸 알면서도 예쁘다고 빠져들게 되고, 부리코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까지 귀여운 척을 해도 다 그게 계산된 행동이란 걸 알면서도 좋아하게 만드는 마력의 소유자는 아닐까요? 그녀를 도덕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녀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난할 순 없을 것 같단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녀에 대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37년이 지난 아이돌 스타가 도태되지 않고 공백 기간 없이 꾸준한 활동을 해온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아닐까요?